네, 전기전자혁신,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전에 그 에디슨 사례를 좀 봤습니다. 에디슨 사례요. 그래서 에디슨 사례에서 그 핵심은 뭡니까? 자, 전구죠. 전구.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또 그 전구를 발명했어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자, 여기서 만약 끝났다면은 아마도 우리는 밤에 어떤 공부나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전력 생산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이 출현이 되고, 또 이제 뭐 인공지능 로봇, 특히 테슬라라는 그런 이 기업이 나타나게 되면서 나온 방식이 바로 전기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가솔린 차량을, 내연기관이라고 하죠. 가솔린 차량을 생산하지 않고 있죠. 뭘 생산하고 있어요?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배터리죠, 배터리. 배터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걸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그럼 전기자동차예요, 전기자동차가 뭔가요? 자, 전기자동차는 어때요? 고전압 배터리, 그죠?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기 모터로 공급하는 거다. 전기 모터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전기 모터로 공급을 해서 어때요? 구동력이 발생해서 차량이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하고 나면서 이제 우리 한국 기업, 외국 기업에도 전기차가 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만 개발했습니까? 전기차를 넘어서 또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그 다른 뭐 한국 차하고 또 다른 외국에 있는 차가 막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앞서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따라가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입니까? 자, 이렇게 이 전기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엔진이 필요가 없어요. 가솔린, 엔진이 있다는 거면 가솔린 차량에 석유가 들어가요, 석유. 그죠? 뭐 석유는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화석연료를, 그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써야 되겠지만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연료 대체제가 신재생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풍력, 태양열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기차가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전기차는 뭐예요? 환경 오염 물질과 그리고 배기가스를 배출해요? 배출하지 않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배터리입니다. 이제 요즘 테슬라가 배터리 생산, 배터리가 굉장히 용량이 크면, 배터리 용량이 크면 당연히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배터리 크기를 줄이면서 이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높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뭐예요? 배터리가 나오면서 이제 충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충전지가 나오는 거죠. 충전기와 충전지. 그죠? 그래서 배터리의 어떤 크기를 줄이면서 충전 용량을 높일 수 있는, 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전자공학과를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게 된다면, 그죠? 다니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정말 행운인 겁니다. 그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전기전자공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산업에 적용이 되냐,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그 산업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직접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가 나오게 되면요, 갈 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차량이 구동이 되어지고 또 환경 오염 물질과 그리고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또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주행거리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차죠? 그죠?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감속기, 그죠? 뭐 모터, 그죠? 자, 가장 중요한 배터리, 그죠? 자, 이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직류 교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완속 충전기라고 해요. 외부 전원, 급속 충전기 이렇게 되어 있죠. 충전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 전력 공급을 통한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80% 충전이 되기까지는 30분이 가능하네. 30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 충전 만약에 충전하게 되면 뭐 어떤 맥시멈 뭐 1시간 아니면 최소 한 4, 50분이면은 충전이 완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내연기관보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가솔린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그죠? 내연기관, 가솔린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그냥 기름 한번 쫙 넣으면은 끝나요. 한 5분, 10분 걸리나요? 예. 근데 기다려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완전 충전까지는 뭐 4, 5시간까지 소요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보니까 이제, 요즘 테슬라의 충전기 보니까 뭐 1시간이면은 이제, 풀로 다 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 자,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내연기관 엔진 없이, 그죠? 자,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기 모터를 구동하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생 제동 기능을 이용해서요, 운행자님 배터리 충전으로 어떻게 해요? 제동 횟수가 많은 도시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여기서 배터리에서 회생 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회생 제동 무엇입니까? 브레이크 제동 시 모터가 어떻게 해요? 발전기로 전환이 돼서 역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전기 자동차의 내부 구조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배터리하고 충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하면서 고용량의 어떤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앞으로 개발이 돼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죠? 자, 충전기는 뭡니까? 자, 뭐 220V, 자, 급속 충전기, 그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배터리와 충전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전기전자공학과를 나오게 되면 자, 이쪽 시장,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그리고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배터리 충전기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이 생겨나고 경쟁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자율주행차입니다. 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가 있냐면요. 자, 레벨 3까지 가고 있습니다. 레벨 3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율주행이라는 거예요. 자,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교통 환경에서 자동차가 모든 안전 기능을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자동차가 모니터링 권한을 갖되 운전자 제어가 필요한 경우
경보 신호를 제공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운전자는 간헐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벨 4단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레벨 3까지 단계 갑니다. 이거 레벨 4단계까지 가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운전대를 놓고 아예 만약에 책을 보거나 자게 되면 나중에 돌발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요, 어때요? 운전자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벨 3가 중요한 거예요. 레벨 3. 아마 레벨 3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레벨 3가 상용화된 상태고요. 레벨 4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더 기술 개발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 그리고 충전기 배터리,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또 이과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